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앞가림 못한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이거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고 앞가림 못한다는 건 정말 결함이 심하다는 겁니다. 약간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심한 거야. 그럼 나이 먹고 앞가림 못한다는 게 뭘까? 원래 어릴 땐 앞가림 못하는 게 맞아. 왜냐,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해도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맞죠? 근데 나이 먹고 이제 일할 나이가 되었는데 일은 안 하고 그 부모님 집 먼저 살면서 돈 달라. 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해달라. 이러면 문제 있죠, 여러분. 이게 앞가림 못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점점 나이가 찼는데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객관적으로.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 자발적 백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잖아. 그냥 백수가 아니라 자발적 백수. 자발적 백수가 뭐냐면 스스로 백수를 선택한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백수를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 아니면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노가다 뛴다. 이건 자발적 백수가 아닙니다. 자발적 백수는 좀 나쁘게 말하면 먹고 자고 살고 이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실 자발적 백수라고 얘기하자면 예전에 이런 말 있었어요. 니트족이라고. 예. 그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니트족이 뭐냐 하면 이제 약자입니다. NEET. 예. 뭐냐 하면 이제 No, Earning, Educating, Train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게 니트족이거든요. 요즘은 니트족이 안 부르더라고. 자발적 백수라 부르더라고. 아무튼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지 멀쩡한데 아픈 데가 없는데 뭐 가방끈이 짧은 것도 아닌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시기 바랄게요. 내가 앞가림 못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뭐 사람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뭐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만둘 수 있고 놀 수 있습니다. 제가 노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하다가 일하기 싫은 날 있잖아. 저도 그런 날 있어. 유튜브 하다 유튜브 하기 싫은 날 있어. 사람 누구나 그럴 때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등을 돌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휴가라는 게 있고 연휴라는 게 있습니다. 충전하라고.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손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직장을 그만뒀다고 뭐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뭐 번아웃증 느꼈다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수년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법적으로 만 19세 넘어가면 성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증 나오고. 이 성인이라는 게 뭘까? 그냥 뭐 PC방 같은데 밤늦게 있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이게 성인이 아니라 그런 거죠. 성인은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지고 먹고 사는 것도 네가 책임져라. 이게 수반되게 책임은 아닙니까, 여러분? 네가 법적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성인 됐으면 보통 남자는 알잖아.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아 이제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네. 보통 이제 말년병장 되면 걱정하죠. 아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부모님한테 기대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다 해봤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전역하고 나면 이제 폐인되는 케이스가 많죠. 막상 이제 전역 직전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폐 안 끼치고 살아야지. 밥 안 축내고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한 전역하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원상복구 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나이 먹고 이제 좀 기본적인 악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좀 놀아도 됩니다. 20대 때 놀아도 돼. 여자분도 놀아도 돼. 근데 나이 차고 일을 못하고 악까지 못하는 건 진짜 문제가 큽니다. 제가 여자분들 결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꾸짖잖아. 왜 꾸짖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나이가 찼는데 악까지 못하는데 자기가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하러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자기 악까지도 못하는데 자기 역할도 못하는데 자기 살겠다고 결혼시장 나온 게 너무 역겨워서 그래요. 물론 능력 좋고 이제 책임감 강한 여자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상당수는 나이 먹어 직장 불안하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호구 잡아서 좀 고생 덜 하겠다. 나이 먹고 좀 의탁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남들이 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 얼마나 추한 건데 여러분. 나이 먹고 내가 내 역할을 못해서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좀 문제 있는 건데. 능력 좋은 여자가 혼자 살면 엄청 멋있어. 그렇죠. 아니 능력 좋은 여자도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애초에 능력적인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능력적인 남자도 별로 없지만 능력적인 여자는 더 없어요. 여러분. 더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여자분들 대부분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자기 앞가리 못한 여자를 책임 안 지려 하잖아. 왜냐? 그렇게 자기 역할도 못하고 앞가리도 못한 사람과 결혼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이제 알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돈도 제대로 안 벌고 사회적 역할도 못하고 있고 돈 관리도 못하고 나이만 찼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지 다 알기 때문에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 능력을 따지니까 여자들이 결혼 확률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이게. 그동안 남자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애만 잘 낳아주면 되지. 뭐 살림만 잘하면 되지. 예쁘면 장땡이지.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가 우리 퐁퐁 당하신 우리 영포티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참고 사는 그런 호구 같은 영포들이 많다 보니까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외모 하나만 가지고 결혼한 케이스가 정말 적어졌죠. 다 보죠, 다. 보다이도 스윗하시네. 이분 영포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이제 아까님 해야 돼, 아까님. 이제 아까님부터 여자도 결혼 못 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 먹고 아까리 못하면 다 떠납니다. 이게 무서워요. 자, 나이 먹고 뭐 일을 못하거나 내가 이제 돈이 없다 이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이 먹고 뭔가 돈이 없고 아까리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 먹고 능력이 없으면요. 사는 게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 먹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쉬고 있잖아. 그럼 재취업이 잘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재취업이 잘 안 돼. 돈까지 없어. 그 멘탈도 안 좋아져, 여러분. 나이 먹고 이제 일도 안 하고 이제 돈도 없는 사람 만나면요. 멘탈이 안 좋아, 이게. 맨날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해. 뭐 맨날 정치 얘기하고 맨날 뭐 안 좋은 그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뭐 대한민국 망했으면 좋겠다. 어. 우리나라 전쟁 한번 안 벌어지나? 뭐 이딴 얘기나 해. 왜냐? 사는 게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돈이 없고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면 멘탈도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죠. 와, 얘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아, 안 만나야겠다. 피하게 돼. 예. 친구도 피하고, 형제도 피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피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남아, 이게. 아무도. 그리고 그렇게 앞가리 못한 사람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앞가리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장난컨대 앞으로 뭐 결혼이나
인간관계, 그 모든 분야에서 이 앞가림이 엄청나게 큰 힘을 작용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나이가 차는데 앞가림 못하면 그 어떤 곳에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가림 못하고 살면 나중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억지로라도 보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대놓고 욕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시설로 보낼 궁리도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형제 자매들한테 버림당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 이런 거야. 부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부모가 없으면 사실상 남입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살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거의 안 볼 사이입니다. 좀 나쁘게만 하면. 웬만하면 안 볼 사이입니다. 그나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시고 그분들 찾아뵈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관계 유지되는 거지. 뭐 그분들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제 뭐 안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죠. 근데 이런 케이스 진짜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 그리고 형제 자매도 뭐 한 집에 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떨어져 살잖아. 그러면 사실상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뭐 형제 자매 결혼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이제 축의금 같은 것도 그냥 계좌로 넣어주고 끝내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제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깊어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한 명이 이제 앞가림 못한다. 자꾸 이제 남은 형제들한테 집만 대고 돈만 축낸다.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거예요. 나이 먹고 앞가림 못하면 남은 형제들한테 빌붙습니다. 빌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몇 번 도와줘요. 도와줘. 네, 혈육이니까. 불쌍해서.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런 케이스 많거든. 뭐 이런 거에 뭐냐면 이제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결혼했어요. 가정이 이루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여동생이 일을 못해. 사고치고 빚만 있어. 몇 번 도와줬어. 남편을 도와줬는데 남편이 알게 된 거야. 남편 빡이 치지. 아니 당신은 언제까지 그 여동생 챙겨줄 거야. 한 번만 챙겨주면 나 안 본다. 이거나 생각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동생 때문에 이제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그 사랑과 전쟁 있죠. 거기 많이 나왔어. 여자가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이제 동생들이 사고 치는 거야. 남편 몰래 이제 돈 뺐다가 걸린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당했어. 그래서 뭐 형제끼리 몇 번 도와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보통 앞가리 못하면요. 질려버립니다 이게. 도와준 뒤 질려버려. 왜냐면 한계가 없거든 이게. 한 번 도와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쓰였어. 그러면 내 인생도 같이 갈려 나가거든요. 내 가정도 있고 뭐 내 자식도 있는데 자꾸 도와줘봐. 누가 좋아하겠냐고. 맞잖아요. 그럼 멀리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 네가 살면서 생긴 문제도 네가 극복해라.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되든 난 신경 안 쓸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관계에서 뭐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쁜 짓은 저 앞가리 못하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나이 먹고 이 앞가리 못한다는 게 얼마나 추한 거고 얼마나 남한테 피해 주고 기피 대상이 되는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